자, 이 종이잔에는 물이 담겼어요. 조르륵. 물이 담겨있어. 착한 아이면은 물이 쏟아지지 않고 나쁜 아이면은 물이 쏟아질 거예요. 자, 하나 둘. 잼예 끝난 건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잼예 컨테스트 대망의 6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단. 버스를 타고 집을 돌아가는데 버스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두둥두둥두둥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 인기척이 나기 시작하더니만은 뭐지? 누군가가 제 엉덩이를 팍! 너무 깜짝 놀라서 휙 돌려보니까 아차, 거기에 서 계신 할머니가 버스가 갑자기 움직여서 본인도 모르게 내 엉덩이를 이렇게 딱 집었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연신 어이구 어떻게 미안해 사과를 하고 계셨는데, 아니 글쎄 그 말과 동시에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아이쿠 저의 나머지 엉덩이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할머님이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후다닥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엉덩이의 그립감이 좋은 것은 아니었을까? 다다다다단. 작년 겨울 짧은 패딩에 치마 바지 레깅스를 입고 친구를 만나다가 대체 저게 뭐야? 치마 바지 레깅스가 대체 뭐야? 치마 바지 레깅스 셋 다 다른 단어인데 이거를 치랭스? 별걸 다 줄이네. 아, 설마 희디님이 가끔씩 입었던 이렇게 생겨있는 거? 맞죠? 그게 이름이 치마 바지 레깅스였어? 좀 줄여요. 그래서 치마 바지 레깅스를 입고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주워 먹었는지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역 앞 버스 정류장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겨울이었고 추워, 뭐가 잘못됐나? 탁탁탁탁 을 했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저의 엉덩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얀색 김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한국인이 엉덩이에서 김이 나고 있었어요. 히읗. 처음 봤어요. 히읗. 예전 잼예 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되냐? 팩트가 맞는 것 같다. 다다다다단. 여행 가이드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이드님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 명이 생겼다고 해요. K-드라마 very interesting 였는데 그 외국인 친구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갖고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대요. 나 이번에 한국 들어가는데 혹시 갖고 싶은 선물 있으면은 뭐든 얘기해봐. 그러자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옷을 한 벌 꼭 사고 싶다. 외국인이 보기에 아주 멋들어져 있는 옷이었어요. 그 옷은 상하이가 완세트인 하늘색 글씨로 무슨 병원. 그렇습니다. 환자복. 요즘 한국인들이 저 옷을 굉장히 자주 입는다. 나도 저 옷을 꼭 입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환자복을 구해 오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다. K 패션이다. 다다다다단. 안녕하세요. 현재 27살 신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프피입니다. 히히, 인프피래요. 그때는 제가 6살이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오셔갖고 선물을 주실 거야. 인프피인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산타는 있었어. 난 틀리지 않았어. 곧 이벤트 시간이 왔고 도착한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게 마술사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약간 마술쇼를 준비했는지 우리 선물 받고 싶은 착한 어린이 누구 나와볼 산타의 선물을 받고 싶었던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저요를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딱 앉아서 선물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자, 이 종이잔에는 물이 담겼어요. 조르륵. 물이 담겨있어. 착한 아이면은 물이 쏟아지지 않고 나쁜 아이면은 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긴장하면서 우와 진짜 재밌다. 자, 하나 둘. 갑자기 이 타이밍에 눈에 개기름이 들어갔어. 축축해진 따은 머리와 크리스마스라고 예쁘게 입고 온 핑크색 니트티가 젖어버렸어요.
물벼락을 맞은 저와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모든 아이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울었대. 뒤를 돌아보니 선생님은 기절하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술사 산타 할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려보시더니만 다음 어린이 나오세요. 아마도 마술이 실패한 거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제일 열받았던 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애써 웃으면서 나에게 쥐어줬던 연필 한 다스. 그것이 그때 제가 받았던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쵸? 하지만 본인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중학생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잘생긴 오빠랑 썸을 탔습니다. 그런 컨셉이시군요. 하루는 학원 근처의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에서 벚꽃 축제와 야시장이 열려서 오빠가 학원 끝나고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고 데이트 약속이 잡혔습니다. 키 큰 오빠. 축제라서 사람이 막 무진장 많은 거야. 오빠와 얘기를 해봤는데 오빠가 회오리 감자랑 떡볶이를 먹자. 오케이! 서로 각자 떨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회오리 감자를 들고 뛰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 둘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저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던 차에 대문을 열어라 보였습니다. 회오리 감자를 들고 미친듯이 뛰어가서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봐. 그렇게 쭈그려 남겨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났지만 너무 쪽팔렸고요. 얼른 오빠와 함께 야시장을 나와버렸습니다. 또 뭐 보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요. 결국 제대로 데이트도 하지 못하고 썸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하던 충동. 얼마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구내식당 점심 메뉴가 메인인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가 신나서 삼겹살을 퍼다봤죠. 와, 삼겹살이다! 저도 너무 신난 나머지 삼겹살을 미친듯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삼겹살이어서 순식간에 삼겹살을 미친듯이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겹살을 다 먹고 앉아있는데 부장님이 제 식판을 쓱 보시더니만 희사원은 왜 삼겹살을 안 가져왔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주임님이 다 먹은 거예요. 제가 너무 깔끔하게 먹어버린 나머지 안 가져온 줄 알고 착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삼겹살 살인마. 제가 비슷한 썰이 있어요. 예전에 알바 느낌으로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회사 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앞에 써 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골라 먹는 약간 그런 거였단 말이야. 거기에 차돌박이 삼겹살? 저게 뭘까? 시켜봤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회사 갈 때 그거를 먹으러 간다라는 느낌 하나로 진짜 회사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오늘도 차돌박이 삼겹살 먹어야겠다. 퇴근할 때는 내일 점심에 차돌박이 삼겹살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집을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내가 또 그거를 미친듯이 먹고 있었다? 그 옆에 이제 부장님이 있었어. 갑자기 운을 띄는 거야. 진돌아, 넌 왜 그것만 먹어? 내가 먹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물어봐요 부장님! 아니 나 진짜 궁금했어.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저것만 먹는단 말이야. 다음날 식당을 갔어. 쭉 가서 그 메뉴를 또 보고 있는데 부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오늘도 차돌박이 삼겹살 먹고 싶은데 왠지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비빔밥 너 오늘은 왜 그거 안 먹어? 나 때문이야? 내가 말해서 그런 거야? 야 미안해 그냥 먹어. 저 그냥 비빔밥 먹고 싶어서. 부장님이 그거 얘기해갖고 이제 안 먹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황하더라고. 부장님이 그때 얘기해갖고 이제 더 이상 차돌박이 안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한 3일 정도? 딴 메뉴 먹다가 나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약간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때쯤에 시켜서 이렇게 또 먹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또 약간 먹으면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사실상 느껴졌거든? 부장님, 애들 밥 먹는 걸로 뭐라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
너도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 맨날.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야자를 신청해서 항상 성실하게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는 1시간의 저녁 시간을 주었는데 밖에서 사 먹고 오느라 늦은 저는 빠른 길인 담장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쵸? 여고생분들은 담장을 넘죠. 담장을 넘었는데 그만 발가락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러버렸습니다. 충격을 흡수한 건지 발이 너무 아파서 딱 봤더니만은 부딪힌 발가락이 퉁퉁 부어갖고 엄청나게 아팠대. 선생님도 그걸 보시고 담을 넘을 거면 좀 제대로 좀 넘지, 이게 뭐냐, 빨리 병원 가.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부러졌겠는데 이 정도면은 하면서 발가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친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저의 세 번째 발가락을 계속 만지고 계셨습니다. 야, 사람 발가락이 이 정도로 부었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부러진 거요. 이건 부러졌어. 저 선생님, 부러진 건 두 번째 발가락인데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세 번째 발가락도 부러졌어. 본인이 지금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부러졌어. 이거 한번 봐야 돼. 이거는 봐야 돼. 이렇게 부을 수가 없어, 발가락이. 엑스레이를 찍어봤고 정말 놀랍게도 두 번째 발가락 이외에는 아주 멀쩡한 발가락들이었답니다. 학생 발가락이 참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신비하게 생겼어. 멀담할 때 좀 제대로 넘어. 이건 분명히 부러진 발가락이야. 군대 간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싸움도 귀찮아질 때쯤 이별을 결심하기로 합니다. 통화로 이별을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긴 했었는지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제 효과음 넣은 겁니다, 제가. 헤어짐에 통화가 살짝 길었나봐. 여기에서라도 또 참으면은 못 헤어질까봐 집 앞 계단에 앉아서 울면서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늦은 저녁, 아무도 없는 집 앞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갔어. 여기 뭐가 있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는데 핸드폰을 들어서 후레쉬를 팍! 갑자기 냅다 출행랑을 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저 아저씨 왜 저래? 뭔가 이상해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아니, 사람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면 어떡해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탁! 무슨 물자국. 저도 솔직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 더럽고 쪽팔려서 화장실에서 냉찜질까지 하고 나와 저희 가족은 제가 운 줄도 몰랐답니다. 귀신의 탄생. 때는 중학생 때 가족여행으로 부산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부산에 간 거라 꽤 신이 났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겨울바다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갈매기가 참 많더라고요. 새우깡을 사와갖고 갈매기들한테 이렇게 딱 하니까 갈매기가 동생이 나도 해볼래 그래갖고 자 여기 새우깡 넘기고 또 갈매기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누가 비명을 생각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온 동네의 갈매기들이 동생을 향해 미친듯이 퍼덕거리면서 날개로 동생을 치고 난리다 아니었다. 일단 웃었고 웃으면서 갈매기를 내쫓았던 기억이 있네요. 인간 새우깡.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뽀짝한 시절 하교를 하면서 일어난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꽤나 멀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학생 길이라도 물어보시려는 건가?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인자하게 웃으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거시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손에 그 무엇보다 뾰족한 호미가 들려있는 상태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들리지 않는데 저 호미가 너무나도 뾰족해 보여서 교회 다녀요
얘기를 하자 할머니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다시 그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호미를 슬쩍 보여주시더니만 다시 조용히 날카로운 호미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이래도 안 믿어? 따다다다단.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뻐근한 걸 기지개를 쭉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길쭉한 무언가의 실루엣이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발작했지만 10초 정도 조용히 쳐다봤는데 움직이지 않길래 죽은 벌레구나. 순간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저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겠다. 핸드폰을 싹 가져와서 다시 찍어야지.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 띠리리 내 방을 탈출. 방문을 봉쇄한 다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합니다. 아빠 내 방에 악마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늦게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는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로 약 5분 동안 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공포심이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떨림. 내가 저 벌레랑 같이 한 방에 있었다니 쥐짱! 그 5분간의 저주받은 시간을 상기하니 너무나도 끔찍했고 그 생각만으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 정도야. 진정하고 몇 시간 뒤 아빠가 와서 벌레를 치워주셨어요. 얼마 후에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릴 만큼 큰 바퀴벌레를 본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했어요. 안녕. 귀신보다 무서운 따다다다단. 전근을 간 2년 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는 통통한 체격의 남성이었고 출퇴근을 킥보드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생각하셨겠지만 두 발로 쌩쌩 미는 키보드를 탔답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 장비를 풀 장착한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반에 게시판을 봤는데 올해의 목표 반 애들이 쭉 써져 있었나봐. 근데 그 페이지 가장 1번에 담임 강혜지. 이 사람은 뭘까? 슬슬 궁금증이 솟아오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리창 너머로 그 선생님이 깃대를 향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깃발 내리시려나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태극기의 빙의에서 옆으로 매달리더라고요. 강해지기.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가 목표한 대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추신. 그는 잠실 롯데월드 소풍날에도 석촌 호수에서 타겠다며 킥보드를 수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원펀맨 선생님. 따다다다단. 또 안 하면은 살짝 아쉬우니까 그런 얘기지. 첫 입시 때 너 재수없다는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 스무스했던 나의 인생은 결국 재수를 맞이해버렸다.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나는 육식을 사랑하고 채소를 멀리하는 고속 노화 소녀 할머니였으며 뭔 소리야. 민감함이 모두 대장으로 가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보유자다. 중요한 떡밥을 손에 쥐고 거두절미하여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모의고사 시험 시작 종은 예고가 있으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수학 시간 한창 60분이 지나서 슬슬 앞에 쉬운 문제는 모두 휘리릭 넘기고 학생들의 집중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교실 중앙에 조금 앞에 앉아 있었고 40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묻힌 듯이 아파왔기 시작. 나의 뱃속에 있는 가스가 세상의 빛을 보고 싶었다. 직감했다. 이건 자칫하면 큰일 나는 방구였다. 큰 거 왔다. 같은 반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결심을 했다. 최근 친구들과 얘기 중 소리는 뭐다? 파동이다. 내가 앉아있는 이 접촉면에 드르르르 진동을 주기 때문에 소리가 커지는 거야. 그럴싸한데? 노이즈 캔슬링 방구를 끼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살짝 든 상태에서 싹
나는 이미 이걸로 학원 수업 시간 때 재미를 한번 본 적이 있었고 뒷자리 학생 미안합니다.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게 나는 문제를 풀다 말고 5도 정도 왼쪽 엉덩이를 들어 올린 뒤 그려드릴까요? 요런 느낌으로 밸브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진동이 나오고야 말았다. 뿌다다다다다. 진동이 여기에서 울려 퍼졌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기화와 벡터, 공간, 도형과 싸우던 친구들은 갑자기 길고도 벼락 같은 방구 소리에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점 5도 들었던 엉덩이를 다시 내려놓았다. 인생은 내려놓을 수 없었다. 점점점 따다다다단. 때는 4년 전 저희 아버지가 이가 안 좋아서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외할머니를 뵈러 친척집에 갔고 친척집 특징 정치 이야기 나옴 싸움. 네가 뭘 하는데? 싸움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빠는 더 심하게 화를 내고 할머니도 질세라 더 심하게 화를 내고 갑자기 아빠가 거실 한가운데 날아간 아버지의 틀니가 말없이 바닥에 내 동댕이 쳐져 있었고 잠깐의 정적 이후에 저는 그날 외할머니가 그렇게 크게 웃는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웃다가 의자에서 휘청해서 넘어지셨어. 으악! 가족들이 깜짝 놀라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다가갔는데 할머니가 바닥에서 쓰러진 채 너무 웃어서 말도 못 꺼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상황이 웃겼는지 씩 웃었는데 아버지의 틀니가 날아가서 앞부분이 비어 있었고 할머니가 그걸 보고 더 웃겨서 터죽을 뻔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김소방 그 틀니는 제대로 잘 끼웠나? 라고 하셨고 아빠는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하늘로 쏘아 올린 틀니가 했다. 다다다다단. 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집 근처가 아닌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기숙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기숙사생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약간 좀 부끄럽기는 했는데 그 친구와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 친구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바로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낮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밤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면 안대를 끼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뭔가 악몽을 꾼 거야. 너무 끔찍한 악몽이었어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맙소사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눈앞이 캄캄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길래 내가 야 큰일이야. 나 지금 앞이 안 보여서 그런데 119에 전화 좀 해줄 수 있겠어? 너 안 뺏겼어 임마.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어. 인터넷에서 유명하다고? 있는 얘기였어? 이걸 속네. 다다다다단. 저의 직업은 초음파사입니다.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어떤 40대 중반 환자분이 들어왔습니다. 루틴처럼 자궁 쪽에 무슨 근종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 있으셨을까요? 얘기를 했는데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자궁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술하신 건가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살짝 멘붕이었습니다. 자궁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술을 안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멘붕이 시작되면서 뭐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굵으신 것 같기도 하고 유방검사를 막 했는데 호르몬을 맞으시면 이 정도로 생기는 건가? 신기하다. 혼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성전환을 하신 분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하복부 초음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초음파를 싹 내려서 딱 봤는데 TV에 자궁이 보이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환자님께 알려드렸죠. 환자님! 자궁이 있어요! 자궁이 있어요! 환자분이 눈이 동그랗게
없어지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자국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국이 있어요. 그 환자분께서 엄청 크게 웃으시면서 아니 내가 자국에 뭐가 없다고 했지 자국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한 게 아닐까 생각했던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얘기해주니 친구들이 너는 참 편견이 없고 뇌가 맑아. 아니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뭐 할까? 와 카메라 꺼졌어. 진돌님 지금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했냐면은 왠지 8시간 방송 한번 채워보고 싶어서. 하루에 3분의 1을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